네, 시작해 봅시다. 일단은 지난 시간 나갔었던 부분에 대한 질문을 먼저 받고 진도를 나가야 하겠죠. 지난주에 로그 나갔죠. 질문 받아봅시다. B 봐주시고요. B. 로그의 정의부터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질문을 받아 제껴볼까요? 로그의 정의랑 계산 B 8번부터 10번대, 20번대 넘어가셔서 30번대, 40번대 까지 없으면 넘어가서 50번대. 없어요? 넘어갑니다. 60번대, 70번대 없어요? 70번대, 80번대 84번이요. 네, 같이 보고요. 넘어가셔서 80번대, 90번대 98번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용 로고와 관련된 문제들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90, 94, 95요. 네. 다른 것도 있나요? 없으면 여기까지 보고 84번부터 같이 보시죠. 칠판이 안 깨끗하냐.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 이 이상의 자연수 x에 대해서 로그 x의 n이 얘가 자연수래요. 이렇게 되는 n의 개수를 우리는 AX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예시를 들어주는 걸 한번 해석하고 넘어가 주는 게 좋아요.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잖아, 좀 그죠? 붕 뜨니까. 문제에서 예시로 들어준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A2가 8이랬고요. 두 번째로 A3이 5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석하고 넘어갑시다. A2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A2가 의미하는 건 X자리에 2를 대입한 거죠? 이 자리가 2인 거니까. 그죠? 따라서 로그 2의 n이라는 녀석이 로그 2의 n이라는 녀석이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지금 내가 n의 범위를 안 써놨는데 책에 보시면 n의 범위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00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랬나요? 그죠? 요거인 자연수입니다. 요거 좀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3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자연수가 되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n자리는 뭐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n자리는 2의 거듭제곱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게 n자리에 2의 1제곱, 2의 제곱 뭐 쫑쫑쫑 해서 2의 8제곱 얼마야? 네,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2의 8제곱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256이죠, 딱. 그러니까 300 이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8게임이란 얘기고요. 또 A3이 오란 얘기는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로그 3의 n이란 녀석이 또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요. 그죠? 그럼 n자리 뭐 집어넣을 수 있니를 물어보는 거니까 또 3의 거듭제곱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5가 됐다는 얘기가 뭐겠어? 3의 5제곱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200 뭐식인데, 그지? 좀 뒤에 앉으세요. 앞에 너무 가까워서 잘 안 보여. 이렇게 해서 5개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뭐야? 집합 P라는 녀석이 있는데 집합 P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2, 3, 4, 5, 6, 7, 8 있는데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에 대해서 x는 공집합은 아니고요. p의 부분집합이니까 x가 p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거에 의해서 함수 f가 있는데요. f가 x에서 x로의 대응이에요. x에서 x로의 대응이고 이때 fx가 뭐래요? 앞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ax래요. 이렇게 되는 이게 f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요. 이게 1대1 대응이 되는 오케이? 그런 f가 몇 개니가 아니라 집합 x가 몇 개니? x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말이 뭔가 꼬이는데 예시를 들어가면서 어렵지 않게 하나씩 대응시켜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집합 P에 있는 원소들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x가 P일 리는 없지만, 그죠?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x를 P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지금 내가 하자는 게 뭐냐면 그냥 일부러 시행착오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안 될 건데 왜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그걸 직접 한번 확인해 보자고. 만약에 x를 P라고 놓으면 함수 f는 P에서 P로 가는 fx일 건데 그 fx가 라지 AX일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집합을 하나 만들어 보죠. x가 P라고 치는 거야 지금. x를 P라 칩시다. 그러면 f가 x에서 x로 보내는 함수인데 x가 2부터지. 2, 3, 4, 5, 6, 7, 8이 있는 거고 여기서 x로 보낼 거예요. 2, 3, 4, 5, 6, 7, 8로 보낼 건데 자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럼 FE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앞에서 구했죠. FE는 얼마예요? A이지. 어디로 가요? 8로 가죠.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체크를 해보자고. X를 P라고 하면 F2라는 녀석은 라지 A의 2가 될 텐데 앞에서 이미 확인했잖아. 이거 8이잖아. 이런 식으로. 즉 2는 어디로 쌓여? 8로 쌓여. 그죠? 이런 식으로. F3은요? A3이겠죠? A3 다시 쓰지 않을게요. 그냥 어디로 가요? 5로 가겠죠. 그죠? A3 어디로 가요? 그러면 5로 가요. 이렇게 대응되죠. 이렇게 가죠. 그죠? A4는요? F4는요? F4라는 게 뭐겠어요? 앞에서 확인해 봤잖아. 그지? 로그 4의 n이 자연수여야 돼. 따라서 n자리는 4의 거듭제곱들이어야 돼. 되죠?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게 4의 제곱, 세제곱, 4제곱까지 들어갈 수 있죠.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F4 얼마야? 4개예요.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판단했다고? 로그 4의 n이 자연수여야 돼. 따라서 n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4의 거듭제곱 꼴이 들어가야 돼. 어디 이하에? 300 이하에.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1, 2, 3, 4까지인 거졌다. 2의 8제곱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4개. 4는 4로 갈 겁니다. 4는 4로 갈 거. 이런 식으로 대응시킬 수 있어요. 나머지들도 좀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지가. 나머지들도 보이는 금이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F5를 만들면 F5는 어디로 가요? (5의) 거듭제곱 몇 개? 3개, 그지? 5, 5의 제곱, 5의 세제곱 3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125까지 해서 3개 들어가고요. F6은요 6의 제곱, 6의 세제곱하면 얼마지? 계산해볼까? 36에다가 6 한 번 더 곱해볼까요? 66, 36에다가 18 했으니까 216이네요. 아직은 300 전이다. 그지? 근데 여기다 6 한 번 더 곱하는 순간 확 커지죠. 그죠? 300을 넘어가니까 안 됩니다. 따라서 얘도 몇 개? 3개. 얘도 3개. F7은요? 몇 개? 7 곱하기 7 하면 49. 거기다 7 한 번 더 곱하면 300 넘어가죠. 얘 몇 개? 2개. 그죠? 7, 7의 제곱밖에 안 돼요. F8은요? 마지막이네요. 8의 제곱까지. 그래서 64까지 되고 거기다 8 한 번 더 곱하면 300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대응관계를 다 완성을 시켜보면 2는 8로 가고 3은 6으로 3은 5로 가는데 화살표가 약간 왜곡되어 있어. 왜곡되어 있어. 다시 2는 8로 가고요. 3은 5로 가고요. 화살표를 왜 내가 이따구로 그랬지? 다시 그릴게요. 3은 5로 가고요. 4는 4로 가고요. 5는 3으로 가고요. 6은 3으로 가고요. 7은 2로 가고요. 8은 2로 가야 됩니다. 그죠? 1대1이 되지가 않죠.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 1대1 대응을 원했는데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6, 7 같은 애들은 어차피 대응도 안 되기 때문에 빠지면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합 X의 원소로 적합한 게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보면 대응관계를 하나씩 살펴봤을 때
일단 F6은 2로 가요. F7은 2로 가요. 아니, F6은 3으로 가고 F7은 2로 가요. 근데 얘네들은 맞지 않잖아요. 그죠? 6과 7은 빠져야 돼요. 기본으로. 되겠어요? 6과 7은 빠져야 되고요. 너는 가. 또 뭐 있을까요? 문제 없나요, 이제? 문제 없나요? 그럼 남은 애들 가지고 한번 집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남은 애들 가지고. 그럼 X를 이번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X를 6과 7을 제외해서 그러니까 P의 부분집합 중에서 6과 7을 제외한 거야. 그러면 이제 2, 3, 4, 5, 8 생각할 수 있겠죠. 되겠어요? 이걸 만들어 볼까요? 그럼 이제 집합 X에서 X로 보내는데 2, 3, 4, 5, 8 2, 3, 4, 5, 8 XXX로 보내는 함수 F를 만들어 볼 때 2는 8로 가고 8은 2로 갑니다. 3은 5로 가고요. 5는 3으로 갑니다. 그리고 4는 4로 가요. 됐죠? 1대1 대응 되네요. 됐습니까? 따라서 집합 X가 얘인 건 OK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X를 몇 개 잡을 수 있겠냐는 거죠. 됩니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2는 8로 가요. 8은 2로 가고요. 즉 2랑 8은 하나로 얽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합 X의 원소로 2는 채택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잡아놓은 X가 가장 큰 집합입니다.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는. 근데 얘보다 더 작아도 되잖아.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며. 그죠? 그러니까 최소로 잡을 수 있는 집합 X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자고요. 그때 만약에 X라는 집합에서 8을 빼버리면 2가 X에서 X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2가 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2랑 8은 묶여 있어야 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랑 8은 운명 공동체야. 엮여 있어야 되고요. 그죠? 4는 단독 행동 가능하죠? 4는 4로 가니까. 그러니까 4는 지 혼자 놀고요. 3과 5도 엮여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합을 만드시면 돼요. 결론은 뭐야? 2랑 8을 세트로 늘지 만지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4를 늘지 만지를 판단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집합 X의 원소로. 마지막으로 3과 5를 집합 X의 원소로 늘지 만지를 세트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만들 수 있는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 2의 세제곱입니다, 원래. 그죠? 얘를 넣을지 말지 2 곱하기 얘를 넣을지 말지 2 곱하기 얘를 넣을지 말지 2가 되는데 문제에서 공집합 빼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 개 빼주셔야죠. 안 넣고 안 넣고 안 넣는 경우가 있잖아.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집합 X의 개수는 2의 세제곱에서 한 개 뺀 거. 한 개 왜 뺐다고? 공집합이니까 뺐다고. 그래서 7개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해가십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최근의 트렌드가 더욱 더 그렇긴 한데요. 여기 3마디만 좀 정리하고 가면 이거를 멋있게 짠짠짠해서 푸실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 뭐였는지 알아?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쌤 일일이 다 확인하자는 건가요? 정답.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가장 핵심이 일일이 해보는 겁니다. 그냥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면서. 참고로 이런 류의 문제 중에서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문제가, 많이라고 좀 그렇고 트렌디한 문제가 시그마 문제들도 이런 애들 종종 있어요. 너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계산해야 돼. 그 다음 다 더해야 돼. 멋있게 막 일반항 하나 쫙 나와가지고 그걸로다가 계산 딱 해서 다 얼마 팍 이렇게 나오는 경우 없어.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 오케이?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4번, B의 84번 같이 봤고요. 넘어가셔서 94번 먼저 볼게요. 요런 류의 문제들이 중요해요. 자, 94. 보시면 로그 4의 2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2의 루트 n, 요거의 값이 40 이하의 자연수였으면 좋겠대요. 4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가 되는 자연수 n의 개수.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은 식이 복잡하니까 식을 먼저 간단하게 바꿔놓고 시작하면 참 좋겠죠. 밑을 2로 통일하는 것도 좋은데요. 밑을 그냥 4로 만드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기서 밑을 2로 만들려면 4라는 게 2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2가 앞으로 빠지면서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쪽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지? 어차피 내가 자연수 만들 거잖아. 그럼 앞에 2분의 1 달려있는 것보다 2분의 1 없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꾸자고. 얘는 그대로 냅두시고
냅두시고 여기에는 2분의 1 오히려 여기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는 로그 4의 루트 n이 되잖아요. 괜찮지 않아요? 요거 이렇게 하자는 거지. 그럼 요거를 밖에서의 차는 안에서의 나눗셈이 될 테니까 나눠버리시면 로그 4의 루트 n분의 2의 n 제곱인데 여기서 말하는 루트 n이라는 게 n의 2분의 1제곱이기도 하니까 이 자리가 n의 2분의 1제곱이기도 하니까 지수법칙으로 계산해 보시면 2 곱하기 n의 2분의 3제곱이라고도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이 40 이하의 자연수인 거지. 요거가 40 이하의 자연수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 n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못 봤구나. 이렇게 놓읍시다. 이렇게 합시다. 얘는 K 이렇게 합시다. 얘는 K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 K가 40 이하의 자연수예요. 오케이? 이래 놓고서 4를 넘겨서 다시 보시면 2 곱하기 n의 2분의 3제곱이 4의 k제곱이 될 수 있고요. 그죠? 양변을 2로 나누고요. 요건 또 이제 2의 2k제곱이라고 해놓고 양변에서 2를 나눠주시면 n의 2분의 3제곱이 2의 2k-1제곱이 되고요. 그죠? 그럼 양변에서 3분의 2를 거듭제곱을 해줘. 3분의 2를 거듭제곱을 해주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는 까져서 n이 남고요. 덜렁. 여기는 3분의 2가 곱해지니까 2k의 마이너스 1에 3분의 2가 곱해지는 식으로 생각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괜찮나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얘가 결국 2의 3분의 4k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리고 요거는 자연수인 거고요. 요 자리가 요 k라는 자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40 이하의 자연수. 이하의 자연수인 거고. 무엇을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n 값이 적당한 2의 몇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겠죠. 됐습니까? 고민해 봅시다. 만만한 방법은 1부터 넣어보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툭툭툭 넣다 보면 규칙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1 넣으면 망했다는 게 바로 보이죠. 그죠? 왜냐면 3을 약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3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2 넣으면 어때요? 8 빼기 2가 돼서 6제곱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K가 뭐일 때? 2일 때 실제로 n은 2에 8-2에서 6제곱 6을 3으로 나눴으니까 제곱이 돼서 는사가 되고요. 오케이, 문제 없죠. 그죠? 그 다음 K 자리에 3 넣으면 망하고요. 그죠? 4 넣어도 망하고요. 그죠? 5 넣으면 괜찮죠. K 자리에다가 5를 집어넣어 보시면 그때 n자리가 여기다가 5 집어넣어서 20-2에서 18, 3으로 나눠서 6제곱이 될 테니까 2의 6제곱이 되고요. 64가 되겠죠. 그죠? 괜찮죠? K가 또 6 넣으면 망하고 7 넣으면 망하고 8 넣으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K 자리에는 2n 플러스, 그러니까 3n 플러스 2꼴.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내가 한번 수업할 때 했었나? 잉여류 한번 수업했었니? 안 했었나? 잉여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로다가 정리하는 분류. 그러니까 모든 정수들은요. 3의 배수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치면 3k 꼴이 있는 거고 3k 플러스 1꼴이 있는 거고 3k 플러스 2꼴이 있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나눠보는 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2를 기준으로 2의 배수를 기준으로 잡자면 2k 꼴과 2k 플러스 1꼴이 있는 거고 4의 배수를 기준으로 잡자면 4k 꼴이 있고 4k 플러스 1, 4k 플러스 2, 4k 플러스 3꼴이 있는 거. 그지? 이런 식으로 나눠보는 걸 이제 잉여류라고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류는 종류. 잉여는 뭐? 나머지. 그러니까 나머지로 분류하는 거야. 오케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없는 경우, 하나인 경우, 2개인 경우. 지금은 다 어때요? 나머지가 2인 경우들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사라지면서 딱 3의 배수가 됩니다. 약분이 딱 되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실 들어가는 애들이 다 이런 꼴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 또 뭐가 들어가? 이런 8 집어넣으시면. 쌤 이거 일일이 하나요? 네, 일일이 합니다. 아까도 말했던 핵심이 이거라고요. 일일이 해보는 거예요. 8 집어넣어보시면 32 빼기 2 했으니까 30. 따라서 n자리는 2의 10제곱 해서 1024. n자리는 제한이 없죠.
이런 식으로 쭉쭉 들어갈 겁니다.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40 이하에 3K 플러스 2꼴이라는 t가 좀 나나요? 그죠? 그럼 뭐까지 들어갈까요? 뭐까지 들어갈까요? 38까지 들어가나요? 38일 때 실제로 n자리는 38을 곱했으니까 뭐시기 하고 나서 결국은 2에 거듭제곱까지만 표현할게요. 38 곱하기 2를 할 텐데 이게 38이라는 게 사실 38이라는 게 36에다가 2 더한 거라서 여기다가 이제 4배가 되는 거죠. 이게 4배가 되면서 앞에는 36 곱하기 4가 있는 거고 뒤에 2 곱하기 4를 할 텐데 여기서 이제 2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자연스럽게 3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앞에 것도 3의 배수가 이미 됐고요. 약분하고 나면은 이제 이쁘지롱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그죠? 뭐식이 있을 겁니다. 안 할게요, 계산은. 굳이. 왜냐면 우리는 개수만 구하면 되니까. 그죠? 자, 결국은 요 K를 만약에 3n 플러스 2꼴이라고 했을 때 n자리에 사실상 0부터 뭐까지 대입한 거? 0부터 12까지 대입한 셈이죠. 그죠? 즉 몇 개? 총 13개. 이해가십니까? 요 n자리에다가 0부터 12까지 대입하는 셈이기 때문에 총 13개다. 답은 13개. 이렇게 결론 내시면 되겠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95번 볼게요. 정리할 거 있으면 하시고. 아우, 무서워라. 다음 문제는 사실 얘 중킬러급 내지 킬러급으로 예전에 분류됐던 문제예요. 어떤 아니야? 시꺼먼 거. 숨었네. B의 95번. 예, 보시다시피 30번 문제고요. 얘는 그 모의고사 문제로 따지면 22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로그 2의 na na-a 제곱과 로그 2의 nb b 제곱 얘가 같은 자연수. 같은 자연수라는 건 얘네들이 같기도 하고 이 결과가 자연수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b-a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거인 두 실수 a, b가 존재한답니다. 그랬을 때 문제는 모든 자연수 n의 합을 구하여라. n의 합이 얼마냐? 22하의 모든 자연수 n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얘네 둘이가 같다라는 거에 좀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얘네 둘이가 같은 자연수야도 매우 쓸모 있는 얘기긴 한데요. 그죠? 일단 같잖아요. 얘네 둘이 같잖아요. 그죠? 그게 매우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여기다 할까요? na-a 제곱은 nb b 제곱이 될 거고요. 그죠? 아니면은 잠깐만요. 아싸리 한 번에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같은 자연수를 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로그 2의
na-a 제곱과 로그 2의 nb-b 제곱은 같은데 뭘로 같아? k로 같아. 대문자로 쓸게요. 그리고 이 k는 자연수야. 괜찮죠? 이렇게 쓸게요. 한 번에 표현을 해놓고 요 얘기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na-a 제곱은 nb-b 제곱과 같고 그 녀석은 2의 k제곱과 같다. 대문자니까 대문자 k로 쓸게요. 이거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산술적으로 처리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맨 처음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얘네들이 같다 해서 A랑 B 사이 관계식을 끄집어내는 건데 괜찮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근데 동어 반복이 될 것 같아서 그냥 해보셔도 돼요. 또 나올 건데요. 요 결론이. 얘네들을 먼저 계산해 주시면 얘네들이 같다라는 걸 결국은 이제 한쪽으로 넘길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항을 시켜서 좌변 자리에서 A제곱을 우변으로 넘기고 우변 자리에서 NB를 좌변으로 넘기면 NA에서 NB를 뺀 게 A제곱에서 B제곱 뺀 거가 되기 때문에 그죠? 얘는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의 곱이죠. 그죠? 그리고 좌변 자리도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공통인수인 N이 있으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보셨다시피 A랑 B는 같지 않아요. 0보다 커요. 0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A보다 B가 큰 거야. 그죠? 요 내용에서 우리는 A보다 B가 크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같지 않아요. 절대로. 따라서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을 때 n으로 묶어서 a-b가 a 플러스 b와 a-b의 곱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a-b라는 녀석은 능령이 안 됩니다. 무조건 얘는 b가 a보다 커요. 그러니까 음수 얘도 적당한 음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약분이 가능해요. 초작. 그죠? 그럼 남아있는 건 결국 뭐야? a 플러스 b는 n이야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동어 반복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결론은 a 플러스 b는 n이 단데 의미 있는데 난 요 접근보다는 좀 다른 접근을 하고 싶어서 이 말, 아예 요런 게 발견하실 수 있다. 근데 이거 이외에 뭔 말을 하기가 힘들어. 그 다음 말을 하려면 이 자연수랑 뭐랑 엮어야 되거든요. 다음 조건이. 그렇잖아. 조건이랍시고 A랑 B 사이에 무슨 B에서 A 뺀 거의 범위가 이러하다. 얘네들이가 같다. 그리고 얘네들의 결론이 자연수다. 말고 아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난 어떻게 엮는 걸 좀 추천을 드리냐면 2차 방정식을 하나 끌고 오는 걸 추천드려요. 투박합니다. 투박한데 가장 좀 확실하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이 자리 n 있죠. 적당한 자연수. a가 있고 a제곱이 있고 n이 있고 b가 있고 b제곱이 있죠. 그죠? 그럼 a랑 b가 들어갈 자리에 만약에 미지수 x가 있었으면 같은 방정식 아닌가요? 뭔 얘기냐면 봐봐. nx에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k제곱이다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고 치자고. 그럼 이 녀석의 부분이 뭘까요? x가 들어갈 자리에 뭘 대입하면 참일까요? 우린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죠? x라고 내가 쓴 자리는 사실상 a랑 b가 들어간 자리를 내가 x로 바꾼 거기 때문에 그지? 얘를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이 x 자리에 a가 대입되면 참이고요. b가 대입돼도 참인 겁니다. 되겠어요? 따라서 이 녀석의 두구는 a랑 b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식을 조금 더 이제 이쁘게 바꾸면 지금이야 이제 비교하라고 이렇게 써드렸는데 요거를 좀 식을 다시 이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x제곱에 마이너스 nx에 플러스 2의 k제곱은 0이다. 요 녀석의 두 실근이 a랑 b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동호 반복으로 두군의 합이 근각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n이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돼요. 얘네들이 곱한 게 뭐예요? 2의 k제곱이 되는 거죠. 괜찮죠?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셔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a 플러스 b는 n일 거고 또 앞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굴려보면 나오긴 합니다. 굴려보면 나오긴 할 텐데 어쨌든 a, b를 곱한 게 2의 k제곱이다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럼 이 다음 뭐 할 거냐? 이 다음 뭐 할 거냐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렇게 엮을 수 있다는 사실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근의 공식입니다. 여기서요? 네. 그래서 투박하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결국 뭐 해야 돼? b-a를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죠? b-a를 어떻게 구하죠?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요. b-a라는 건 a 플러스 b를 한 다음에 제곱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4ab를 한 게 이거의 제곱과 같잖아요.
그 다음 양변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데 이 계산보다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A랑 B를 직접 구한 다음에 빼주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숫자로 안 나와. 되게 복잡하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냥 직접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루기가 편해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셔서 B-A를 만드셔도 되는데 그거보다 이게 좀 더 직관적이랄까?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런 것도 있는데 써먹을 겁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근의 공식을 써먹어서 실제로 A랑 B 자리를 구할 거예요. 자, 이 녀석의 근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4 곱하기 2의 k제곱이니까 2의 라지 k 플러스 2제곱이라고 해도 되겠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플러스인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는데 플러스가 a야 b야? 준서야, 플러스가 a야 b겠죠. b가 더 크니까, 그죠? 마이너스가 a가 되겠죠. 되겠어요?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넘어가자면 a 자리가 2분의 n 마이너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2제곱일 거고요. b가 2분의 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래. 갑자기 플러스래.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까지 오케이? b에서 a 빼보세요. 그럼 이제 자리가 모자라서 넘어갈게요. b에서 a를 한번 빼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b에서 a를 빼보시면 이게 0보다 크고 제 n분의 2분의 n보다 작거나 같댔는데요. 그죠? 이 자리 직접 빼보시면 이렇게 날아가죠? 그죠? 사실 요거의 2배죠.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2제곱에다가 루트 씌워놓은 게 0보다는 크고요. 2분의 n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됐죠? 이거는 뭐 별로 볼 게 없고요. 그죠? 여기선 별로 볼 게 없고. 이 녀석 양변을 제곱해 보시죠. 그럼 이제 n제곱이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2제곱. 얘가 4분의 n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되고요. 그죠? 얘 넘기고 얘 넘겨서 보시면 4분의 3의 n제곱이 2의 k 플러스 2제곱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계산 다 했어요. 이제 다 했다. 이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자연수 n의 합인데 k 자리가 자연수여야 돼. 그러니까 좌변 자리에 n만 남기고 싹 넘기고 싶은 게 내 심정이에요 지금. 좌변 자리에 n만 남기고 싹 넘기고 싶어. 그래서 n제곱은요 3분의 4인데요. 4가 또 얘랑 곱해지니까 2의 k 플러스 4제곱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루트 씌울 거예요. 그래서 n제곱 자리는요. n제곱 자리가 아니지. n은요. 잠깐만. k의 범위를 구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n의 합을 구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n 자리에 자연수 들어갈 건데. 잠시만요. k 자리가 자연수니까 이거 들어가는 게 맞겠다. 잠깐 길을 잃었어. 길을 잃었다.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일단. 문제에서 n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서 여기도 봅시다, 이제. 여기를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풀어낸 게 오른쪽에 있는 거 푼 거고요. 일단 루트 안에 얘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건 n제곱자리가 2의 k 플러스 2제곱보다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죠? 거기서 이제 n만 남았으면 좋겠으니까 여기도 루트 씌우셔야죠. 루트 씌워주시면 2의 k 플러스 2제곱에다가 루트 씌우시면 되는 겁니다. 아우 힘들어, 그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수 n이 1부터 20까지인데요. 1부터 20까지 들어가려면 k 자리에다가 자연수 툭툭툭 집어넣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끝이. 고생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요거보다 요게 계산이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루트 씌우는 계산까지 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지? 그래서 그냥 어차피 n 자리에 들어가는 게 적당한 자연수의 제곱이니까 뭐 1, 4, 9 요런 애들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다뤄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가는 게 누군가는 맞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계산할 때 요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뭐 하라는 거냐? k 자리에 그냥 툭툭 집어넣으세요. 뭐를? 자연수를. 여기 있는 k가 참고로 여기 있던 k입니다. 앞에 있었던, 그죠? 여기 있던 k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자연수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1, 2, 3, 4, 5, 6, 7, 8, 90 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끌고 와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끌고 오셔서. 되죠? 자, k가 1일 때. 쌤, 이 짓을 또 하자는 건가요? 정답. 어찌 보면 의도한 건 아니지만 문제들이 좀 마무리를 짓거나 중요한 길목에 섰을 때 결국 이 짓거리를 하죠. 툭툭 넣어봐. 넣으면서 확인해야 돼. 오케이?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어봐, 여러분들이. 1을 넣어보시면 2의 세제곱, 8이죠? 이렇게 쓸게요, 그냥. 얘보다 n제곱이 커야 되고요. 여기다가 2를 넣으시면 3분의 2 넣어보세요. 6제곱이니까 얼마니? 네, 맞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3분의 64면은 대충 21. 뭐시기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여기 들어가는 제곱수가 있을까요? 이건 8이고요. 있을까요? 있죠. 3도 되고, 그지? 9 되니까. n자리에 3도 들어갈 수 있고, 또 4도 들어갈 수 있네요, 그죠? k가 1인 경우는 3 또는 4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3 또는 4가 들어가면 k 자리가 1이 나올 수 있도록 a랑 b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된다 이거죠. 그죠? 요거 채택. 요거 채택. 나머지는 안 돼요. 그죠? 5부터 안 돼요. k 자리가 2면요. 님들 너무 많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을 수가 없어요. 이거 숫자 살짝 커지는 것만으로 팍팍 커져요. 근데 이 안에 20까지밖에 못 넣어요. 띡해봐야 400이야. 안 들어가요, 몇 개. 일일이 이거 해보셔야 됩니다. 캐리 자리가 2이면 여기는 이제 2의 4제곱 16 될 거고 가운데 n의 제곱이 있고요. 여기는 작거나 같다. 근데 어차피 뭐 2의 거듭 제곱이라 3으로 안 나눠질 거라 2를 대입하시면 2의 잠깐만 왜 64죠? 계산 잘못했죠? k 자리에다가 뭐 대입하기로 했어요? 1 대입하기로 했죠? 32죠. 32죠. 32면 21점 뭐시기가 아니라 10점 뭐시기입니다. 그죠? 넌 탈락. 근데 여기서 될 것 같긴 한데 안 되겠구나. 얘 때문에 또 안 돼요. 여기가 이제 3분의 64가 되는 거고요. 그죠? 얘가 이제 21점 뭐시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애 없네요. 그죠? n자리 들어갈 수 있는 애 없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없어요. 없어요. 세 번째 k 자리가 3일 때 2의 5제곱이니까 32 보다 n제곱이 커야 되고요. 얘보다 3분의 여기다 2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128 이렇게 나올 겁니다. 42점 뭐시기 그죠? 자, 제곱수 들어가는 거 있나요? 6제곱 들어가나요? n자리 6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죠? 채택 됐고요. 왜 이렇게 안 지워지냐 여기. 네 번째 k가 4일 때 여기다 2 한 번 더 곱하시고요. 64고요. n제곱 있고요. 2 한 번 더 곱하시면 256이고요. 3으로 나눌 거라서 80 24에 5점 뭐시기 그죠?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죠? n자리 얼마 들어가요? 일단 8은 못 들어가고 그 다음 9 들어갈 수 있죠. 9 됩니다. 다섯 번째 k가 5일 때 2 한 번 더 곱해주시고요. 그럼 여기는 128 될 거고요. n제곱 있고요. 2 한 번 더 곱해주시면 3분의 512가 될 거고요. 512는 17?
맞나요? 17이 아닌가? 170이구나. 그죠? 170점 뭐시기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듭제곱 뭐가 있을까? 10 안 돼, 그지? 11 하면 121이 안 돼. 12 되나요? 12? 144 나오나, 그지? 그래서 n자리에 10이 들어갑니다. 어우, 힘들어. 13 안 되죠? 169. 되는데? 그죠? 13도 됩니다. 13도 됩니다. 169니까 딱 들어가요. K가 6이면요. 256 n제곱 1024 3으로 나눈 거 341점 뭐시기. 예. 숫자가 크다. 14 안 되고 15 제곱하면 얼마니? 15, 15 하면은 25에 175니까 어림도 없네요. 어림도 없다. 17, 17. 툭툭 키워볼까요? n자리에다가 17 집어넣으시면 17, 17 곱해보면 나도 이거는 많이 안 곱해봐도 머릿속에 없어요, 데이터가. 119에서 60, 잠깐 77, 49 7에서 119 여기다 17 200 넘어간다. 289 된다. 17 가능하고요. 그죠? 18은 어때요? 18, 18, 99, 81에다가 4 곱하면은 30이 넘어가서 안 돼. 되나? 아니, 16, 18, 18 곱하자는 거지. 18 곱하기 18 해주시면 88, 64에 8 곱했으니까 144, 맞나? 88, 64, 예. 그죠? 8 곱했으니까 맞고요. 164에 18 더해지니까 4, 3, 4, 344 안 돼요. 얘밖에 안 돼요.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K가 7이면 넘어가서 안 돼요. 400을 넘어가서 들어갈 게 없습니다. 됐습니다. 300 누구야? 18 곱하기 18이야? 다시 해볼게요. 계산 너무 힘들다. 88, 64에 8 곱했으니까 144 맞나요? 8 곱하기 18 하면 88, 64, 8 164. 계산이 아닌데? 144 맞잖아. 그죠? 144에 18 하면 324네. 들어가네요? 큰일 날 뻔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문제가 틀리죠. 그죠? 너무 복잡해요. 이 방법밖에 없느냐? 내 생각에는 중간 과정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간 과정은. 근데 내가 설명드릴 수 있는 가장 뭔가 심플한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심플한 방식이고,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할 텐데, 이 방법이 나는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핵심은 또 뭐예요? 여기부터죠. 느끼시겠지만. 쌤, 이걸 다 일일이 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일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런 문제를 막 100% 풀어야지라고 욕심 부리실 필요가 없는 게, 이런 문제가 몇 문제 안 돼요. 그리고 좀, 이게 좋은 말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요즘에 나오는 트렌드는 아니긴 해요. 노가다는 트렌드예요. 노가다는 트렌드인데, 이쪽에서 노가다는 안 하고, 딴 데 가서 노가다예요. 그리고, 뭐, 전에 맨 처음에 우리가 문항 분석하면서 한번 내가 설명했던 바가 있을 건데, 영상 봤죠? 그죠? 거기서도 설명했을 텐데, 요즘은, 물론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볼 때. 요즘은 일단 수원 스투가 난이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그나마 수원은 어려운데 수투는 확실히 낮아지고, 수원은 좀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수투는 더 하고.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이런 류의 문제가 또 나올 거냐라고 하면, 나는 안 그럴 것 같긴 해요. 안 그럴 것 같긴 해요.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공부 삼아 해놓는 거죠. 되겠죠? 한번 끊고 갈까요?
자, 지수로그 함수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 한번 하고, 대단원 지수로그 단원이 있죠. 지수함수 로그함수 단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문제 출제? 4문제 출제돼요. 그죠?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1번 문제 거의 픽스가 지수의 확장, 지수법칙 문제가 나오고요. 그죠? 그거 말고 잘 나오는 거 위주로 따지자면 로그, 앞에서 했었던 로그의 성질 문제라든가, 그죠? 혹은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라고 판단되는데 그 로그 방정식이나 부등식 쪽, 방정식이 보통 많이 나와요. 요거가 보통 한 문제 내지는 최근 들어선 2문제씩 나옵니다. 똑같은 걸 왜 2번 물어봐? 싶을 정도예요. 그렇게 나오고. 그럼 나머지 한 문제가 남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2개가 나온다 치면. 그죠? 나머지 하나가 보통 뭐냐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그래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내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4점, 그러니까 무조건 4점이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고, 요건 기본적으로 4점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요 문제가 준킬러까지도 열어둬야 돼 라는 식으로 항상 말했어요. 작년까지는. 오케이? 올해는 보류. 준킬러급일 적이 있다 정도 느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준킬러까지 대비해야 될 정도로 좀 어려운 문장들이 많으니 거기에 대해 대비하자. 지금은 조금 더 좁게 잡은 겁니다. 준킬러급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근데 과거에 그랬던 적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우선순위상 항상 준킬러까지 이렇게 열어두고 빡세게 공부해야 됐다는 영역을 일단은 기본기, 그래프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기 먼저 갖춰주시고, 오케이? 그 정도 선에서 일단은 한번 끊고 더 하려면 나중에 더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4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하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C 있잖아요. C가 딱 여기예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그러니까 대단원 지수로그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D가 얘예요. 로그 방정식 같은 애들이 D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말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 C랑 D의 경계가 상당히 모호해요. 무슨 얘기냐면 A는 지수, 그지? B는 로그. 심플하죠? C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D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활용인데요. 말이 활용이지 방정식 부등식이에요. 그냥. 근데 방정식 부등식 문제를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 산술적인 부분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요즘에 그러고요. 더욱더. 근데 과거에는 이거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문제인데 그래. 근데 문제를 풀기 위해 그래프가 반드시 필요해. 그럼 결국은 그래프로다가 끌고 와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가 애매한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산술적인 부분만으로 해결 가능하냐? 아니냐. 오케이? 그래서 D 부분으로 넘어가서는 약간 모호한 부분이 좀 있다는 건 좀 감안하시고, 오케이?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분류할 때는 그냥 D에 있는 우리 책에도 자이스토리에도 D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꽤 많은 문제들이 그래프랑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냥 걔는 C랑 동급으로 봐요. 나는 개인적으로 C랑 동급으로 봐주고 내가 여기서 D라고 언급을 분명하게 하는 애들은 산술적인 선에서 거의 끝나는 애들. 오케이? 나는 그렇게 분류합니다. 나는.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소 앞에서 봤던 것보다는 좀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기본기부터 한번 잡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수함수가 뭐야? 결국은 우리가 그래프 갖고 놀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할 거고요. 그래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건 뭐 앞에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마찬가지긴 하지만 결국은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아시죠? 그죠?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지수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녀석은 결국은 y는 a의 x제곱인데요. 우리가 지수의 확장을 하는 가운데 x자리에는 뭐까지 들어갈 수 있다? 실수까지 들어갈 수 있다. 오케이? 그럼 x가 실수란 얘기는 a자리는 무조건 뭘로 고정? 양수로 고정. 1이 들어가도 되나요? 들어가도 됩니다. 다만 a자리가 1인 경우는 지수함수라고 분류하지 않아요. 왜냐면 y는 1이니까 상수함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굳이 지수함수로 분류하지 않을 뿐이지 a자리가 1이어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수함수라는 명칭을 붙일 거면 a는 양수 2돼 1은 아니야. 그지? 따라서 a자리는 양수 2돼 1은 아니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프리해요. 오케이? 그래서 a자리가 1보다 큰 경우와 a자리가 0과 1 사이인 경우로 그래프의 개형이 나뉘죠. 기억나십니까? 일단 기억하셔야 될 건 x자리에 모든 실수가 대응된다. 근데 양수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y의 결과는 항상 0보다 크게 나옵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a자리가
1보다 크면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반드시 0,1을 지나가고요. 반드시 0,1을 지나가고요. 이렇게 생겼죠. 그죠? 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뭐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2가 곱해지고 약간 이런 그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그래프의 개형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자리가 0과 1 사이의 값이라면 예를 들어 a자리가 2분의 1 같은 거야. 그러면 이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계속 하다 보면 x자리가 점점 커지면 그죠? 점점 줄어드는 감소하는 그래프의 개형을 갖겠죠? 그래서 얘도 0,1을 지나가는 것까지는 확정인데요.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죠? 0,1을 지나가는 것까지는 확정인데 보시다시피 감소하는 그래프의 개형을 갖습니다. 기본이죠. 그죠? 이렇게 생겨먹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정의역은 어떻다고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라고요. 그래서 x들의 모임인데 어떤 x들? x는 모든 실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고요. 자, 치역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y값들의 범위이죠. y들의 범위인데 항상 0보다 크더라. 그죠? y는 0보다 큰 애들의 모임입니다. 정의역과 치역이 이렇게 잡히더라. 또 확인하셨다시피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요? 점 0,1을 반드시 지난다. a자리가 1보다 클 때 a자리가 0보다 1 사이일 때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정도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끝이에요. 그죠? 요게 기본형이고요. 그럼 요 기본형을 적당히 평행 이동하는 녀석을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그죠? x축 방향으로 얼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해서 그래프를 그려 놓은 녀석이죠. 편의상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치면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죠? 네. a의 범위는 마찬가지니까 다시 쓰진 않을게요. 일단 신경 쓰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 치역입니다. 여기서의 치역은 y바 y는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얘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거랑 관련이 있는 게 점근선이에요. 점점 근접하지만 만나지 않는 선. 누구? x축. 식으로 쓰자면 y는 0.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끌어올라가요. q만큼 이동한 만큼 끌어올려가요. 그러니까 q가 양수라면 올라갈 거고 q가 음수라면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실 때 뭐부터 해주고 그리시는 게 좋으냐? 점근선을 먼저 표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점근선을 갖고 있는 모든 그래프의 개형은 점근선을 먼저 표시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y자리가 만약, 그러니까 q가 만약 음수라 치면은 이렇게 y는 q가 있는 거예요. y는 q가 이렇게 있어서, 그죠? 여기가 점근선이라서 얘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죠? a가 만약 1보다 크다라는 가정을 했다면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a가 1보다 크다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고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 있으니 그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의 좌표는 이제 p, q 플러스 1을 반드시 지나갑니다. 여기는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알겠죠?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 있더라. 정의역 똑같고요. 치역만 좀 바뀐다. 치역 어떻게 바뀌었다? y들의 모임인데 y는 얘가 0보다 큰 건데 q가 더해졌으니까 q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정하실 수도 있겠다. 됐죠? 네. 일반형은 굳이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일반형은 큰 의미가 없어서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추가하셔야 될 게 a 앞에 마이너스 같은 게 달려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곱하기 뭐 이 자리에 음수가 달려있을 수 있으면 이제 x축 대칭된 그래프의 개형을 y자리가 마이너스 y로 바뀌는 거야. 그 상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실제로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절대값을 씌움으로써 그래프의 개형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절대값 들어가 있는 경우까지 항상 좀 고려하셔야 된다. 절대값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그래서 만약 여기다가 절대값 씌워놨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런 그래프의 개형을 상시로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자주 나와요. 절대값이 진짜 자주 나와요. 오케이?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인 거고요. 지수함수 여기까지 합시다. 로그함수로 넘어갈게요. 로그함수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로그함수의 정의는 앞에서 우리가 정의한 지수함수의 역함수입니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역함수라는 게 뭐죠? 역함수가 뭐예요? 그 정도로 설명하셔도 됩니다. x, y 자리 바뀐 거예요. 그죠?
x에서 y로 대응하는 f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그 녀석의 대응 관계를 반대로 틀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정의했었던 지수함수에서 요런 애들 있었죠. y는 a의 x제곱이지롱에서 xy 자리를 바꾼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x는 이제 a의 y제곱이 된 거고요. 이걸 이쁘게 정리하다 보니까 y는 로그 a의 x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실제로 역함수로 정의된 겁니다. 내가 만들어서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어느 교과서를 보시더라도 로그 함수의 정의의 처음 시작은 지수함수의 역함수로 시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역함수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래프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는 거니까 뭐의 대칭? 직선? y는 x의 대칭이라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정리할게요.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붙는 게 뭐예요? 직선 y는 x에 대칭해야만 합니다. 이걸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 주세요. 일단 기본형부터 보자면 y는 로그 a의 x가 있는데요. 앞서서 정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a 자리는 양수 2대 1이 아닙니다. 그죠? 마찬가지인 a가 넘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a 자리가 1보다 클 때와 a 자리가 0과 1 사이일 때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달랐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 자리가 1보다 크다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지수함수를 먼저 한번 표현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위에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표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1보다 큰 경우니까 증가하겠죠. 그죠? 증가하면서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 0,1을 지나갑니다. 0,1을 지나가는 이런 그림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얘가 얘예요. 그죠? 이렇게 생기면서 나 0,1 지나가지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로그 함수라는 건 지수함수의 역함수이고 역함수이면 중간에 뭐가 있어? y는 x라는 애가 있어서 이 녀석에 대칭돼야 돼요. 그죠? y는 x가 중간에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면 이렇게 y는 x가 지나간다고 치면 자, 우리가 그려야 되는 y는 로그 a의 x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 너 0,1 지나가네? 나는 그럼 1,0 지나가지롱.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죠? 접었을 때 포개어줘야 되니까 점근선이 x축이었으니까 그 녀석이 x축이 y는 x에 대해서 접혀버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y축이 되면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요게 y는 로그 ax다. 여기 y는 로그 ax다. 이렇게 지나간다. 만약에 a 자리가 0과 1 사이 값이라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로그 함수를 먼저 지수 함수를 먼저 그린다고 치면 얘도 0,1을 지나가면서 감소하는 그래프의 경우를 가져서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죠? 0,1 지나고 이게 y는 a x제곱의 그래프의 개형일 거예요. 그죠? 그럼 얘를 누가 지나간다? y는 x라는 녀석이 지나가면서 이 녀석에 대칭해야 된다.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녀석의 대칭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신 다음은 자, 너 0,1 지나가냐? 나는 그럼 1,0 지나간다. 그리고 네가 접었을 때 포개어줘야 되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다?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여기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죠. 됐어요? 여기 y는 로그 ax다. 그래서 보시면 자, y축 좌측편으로는 그래프가 안 그려진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뭐가 된 거야? 우리가 앞에서 약속했었던 지수함수의 치역. 지수함수의 치역이 뭐였어요? y바 y는 0보다 크다였죠. 그죠? 이게 x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의 정의역은 뭐가 된 거야? 이 녀석의 정의역은 x바 x는 0보다 크다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의 정의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의역 뭐라고? x들의 모임인데 x는 0보다 크다고. 치역은 실수 전체예요. 그죠? y바 y는 모든 실수. 실수 정도로 표현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얘랑 또 연관이 깊은 게 뭡니까? 점근선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겠죠. 정의역과 연관이 있는 거죠. 점근선이. 점근선 뭔데? y축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하자면 x는 0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a가 1보다 크면 증가. a가 0과 1 사이 값이면 감소. 그죠? 그래프 경 이렇게 된다는 거 똑같습니다. 물론 얘도 절대값 생각하셔야 돼요. 튕겨 올라가는 그림 진짜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 상태 정도가 아니라 적당히 평행 이동을 해서 얘도 표준형을 만드셔야죠. 그래서 y는 로그 a에 x-p에 플러스 q 이렇게 생긴 애들. 그죠?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위아래로 움직여 봐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녀석 그래프 어떻게 생겼느냐?
A가 1보다 크다라는 가정을 해놨을 때 A가 1보다 크다라는 가정을 해놨을 때 중간에 X는 P라는 점근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점근선을 먼저 그리라고 하는 취지가 뭐냐면 여기 넘어가지 말고 선 밟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실수를 많이 줄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근선이 있는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유리함수, 지금 보고 있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같은 애들, 그지? 혹은 여러분 삼각함수 중에서 탄젠트 요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다 점근선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점근선을 갖고 있는 녀석들의 그래프가 필요하다면 점근선을 먼저 그리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 가능성이 확 떨어집니다. 여기는 밟으면 죽거든. 그지? 안 밟아야 되거든. 점점 근접만 하니까 만나면 안 되거든. 그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그래프를 그리셨으면 좋겠다. A자리가 1보다 크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절대 이쪽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원래는 1,0을 지나가는데 지금은 어딜 지나가? P 플러스 1, Q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P 플러스 1 대입하면 A가 뭐든 간에 무조건 0이죠. 그러니까 Y는 Q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반드시 지납니다. 되겠죠? 정의역 어떻게 된다고요? 정의역은 고민하지 마시고 로그 안에 로그의 정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 안에가 무조건 양수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x-p가 양수임. 따라서 x들의 모임인데 어떤 x들? p보다 큰 애들이라고 정의역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요거랑 관련 있는 게 또 뭐라고요? 점근선 x는 p. 그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면 기본적인 개념은 다 잡은 거예요. 잡은 거고 책을 보시면 되게 중요한 척을 하고 있는 개념들이 있어요. 60페이지 펴보세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은 매우 의미가 있다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밑에 막 최대 최소 물어보잖아요. 그죠? 최대 최소 막 물어보고 있죠. 그죠? 안 냅니다. 최대 최소 막 중요한 척 하는데 알아두셔야 되긴 하는데 지수로그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항함수처럼 울렁굴렁하지 않아요. 방향성을 지니고 있어요. 증가만 하든가요. 감소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합니다. 그죠? 물론 구간으로 막 구간별로 잘라가면서 여기서 어떻게 따라 나눠가면 그렇지 않겠지만 한 개의 식으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를 표현해 준다면 절대값 같은 거 안 씌웠다면 오케이? 그럼 반드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물어본다면 우린 뭐만 하면 되느냐? 문제를 물어보기 전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구간을 줄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그죠? 양 끝점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죠? 감소한다면 작은 값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 그죠? 큰 값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 이렇게 될 거고요. 증가하는 그래프라면 x값이 작을 때 최소, x값이 클 때 최대 이런 식으로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문제로 나온다고 했을 때 너무 쉽겠죠. 그죠? 쌤 너무 쉬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앞에서 우리가 문제 구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왔죠. 그죠? 지수로그에서 뭔 문제 나온다고요? 네 문제 나온다고요. 그럼 지수로그 그래프 문제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 한 문제로 거의 확정이고요.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라 불과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식이었어요. 지수 하나 확정, 그지? 로그 하나 확정. 근데 로그 하나 확정은 로그의 성질일 수도 있고요. 로그 방정식이나 부등식 이쪽일 수도 있어요. 그죠? 확정. 그리고 지금 보시는 함수의 그래프. 요거 하나 확정이었고 나머지 하나 몰루였어요. 원래는. 나머지 하나는 그때 달랐어요. 통합형 초기만 하더라도 몰랐는데 지금은 모르지 않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모르지 않는 느낌이라. 너무 이쪽, 요거 두 개, 약간 요런 느낌이 요즘 강해져가지고 좀 덜한 건데. 예. 어쨌든 문제 구성이 이러한데 최대 최소를 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낼 수 있겠죠? 내면 3점이겠죠. 개쉽겠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문제는 결국 뭐야? 그래프. 오케이? 최대 최소 말고. 어떤 그래프? 앞에서 설명했었던 뭐 절대값 나오고 막 튀어나오고 막 그래프 막 요란복적하게 나누는 이런 문제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럼 문제를 몇 개 한번 같이 봅시다. 책 펴주시고요. 앞에부터 보실 텐데 출제율을 보시면 좀 뻔해요. 출제되어 있는 문제, 앞에 문항 분석되어 있는 거 먼저 보실래요? 최대 최소의 활용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걸 최대 최소의 활용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2024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유형 14인데요. 넘어가 보시면은 몇 쪽인지 잠깐만요. 뒤쪽으로 빠져 있을 거야 이게. 유형 14긴 한데
예,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가 163번이에요. 뒤로 밀려나 있죠? 중킬러급 고려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163번이에요. 이거를 최대최소 문제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물론 최대최소 문제라고 분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알겠다만 보시면은 구간이 바뀌죠. 그러니까 구간 하나 딱 잡아놓고 양끝점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게다가 위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fx를 하나의 함수로 준 게 아니라 구간별로 잘라놨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최대최소 문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렵습니다. 이 문제. 요거 중킬러급이에요. 요거 중킬러급이에요. 요런 문제가 일단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하나를 더 볼 텐데 앞으로 넘어오시면은 160번 보세요. 요게 작년에 나온 문제인데 얘는 넘버링은 20번인데 그 정도 급으로 어렵지는 않아요. 오케이? 요 두 문제를 먼저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과거를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럼 일단은 내가 그냥 바로 떠드는 건 좀 그러니까 풀 시간, 문제를 충분히 볼 시간을 좀 갖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잠깐 끊어갈 테니까 문제 보세요. 160번이 좀 더 쉬워요, 사실은. 160번 먼저 볼게요. 160번을 보시면은 y는 5분의 1에 x-3제곱과 y는 x의 교점이 있습니다. 그죠? 이 녀석의 교점의 x좌표가 k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fx가 있대요. 그러니까 얘는 fx가 아닌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x가 k보다 클 때 fx는 5분의 1의 x-3제곱이고 그리고 f의 x가 3x다. x가 k보다 크면 무조건 이게 성립한대요. 그랬을 때 문제는 f의 k 세제곱 곱하기 5의 3k제곱 분의 1의 값이 얼마니가 문제입니다. 일단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요 녀석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까요? y는 5분의 1에 x-3제곱 어떻게 생겼냐 요거부터 그래프로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x축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y축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자, 일단 만만돌이 x에다가 3 대입했더니 y 얼마다? 1이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3,1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가겠네요. 3,1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갈 거고요. 그러면서 감소하는 그래프의 개형을 가질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의 개형이겠죠. 이렇게 우와 내려와라 이렇게 생기겠죠. 얘가 y는 5분의 1에 x-3제곱 이렇게 생겨냅니다. 됐죠? 얘랑 누구랑 y는 x랑 교점을 찾으시면 y는 x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게 y는 x라면 이 교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교점의 x좌표가 k래요. 그러니까 k, k란 얘기죠. 그죠? 근데 그림을 그려보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어떻게 풀릴지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 그래프를 쓸 만한 일이 없습니다. 됐죠? 여기서 만약 그래프를 써먹는다면 x자리가 k보다 클 때는 fx가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 그지? 그럼 k보다 작거나 같은데 어떨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됐어요? 그런 문제인 겁니다. 일단은 k를 대입했을 때 성립할 거므로 여기는 당연히 k, k일 거 아닙니까? y는 x 위의 점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k 대입한 거랑 여기 k 대입한 게 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쓸모 있는 조건 중에 하나로 5분의 1에 k-3제곱은 k일 거야 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갖고 놀다 보면 뭔가 이상한 걸 느끼게 되죠. 얘랑, 그지? 내가 산술적인 영역이 있다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요걸 좀 더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5분의 1의 k제곱에다가 5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이 돼 있는 셈인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좀 장난을 쳐보면 얘가 결국은 5의 k제곱분의 5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게 k인 거예요. 그래서 k를 한 군데다가 몰아주고 싶은데 양변에서 k를 나눠주시면 k 곱하기 5의 k제곱분의 1이 5의 세제곱분의 1이네 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공교롭게도 얘랑 무지하게 닮았죠. 그죠? 양변의 몇 제곱? 세제곱하면 같은 수입니다. 산술적인 영역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이걸로 구하는 데까지 그래프의 개용을 써먹은 일이 없죠. 그래서 솔직히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기조랑 좀 달라진 겁니다. 작년 수능 문제가. 그럼 그러니까 그 전까지 기조가 어땠는지는 좀 이따가 163번도 한번 풀어보시고 이후에 그 전에 있었던 문제도 몇 개는 살펴볼게요. 좀 이따가. 오케이? 일단 이게 가장 최근 거니까 이게. 가장 최근 거니까. 산술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자리에다가 양변의 세제곱을 해버리시면 오케이? 양변의 세제곱을 해버리시면 결국은 k의 세제곱 곱하기 5의 3k 제곱분의 1이 5의 9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됐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얘인데 그지? 얘인데 그지? 얘인데 결국 3의 k제곱 곱하기 5의 3k 제곱분의 1이라는 녀석을 물어보는 건데 그럼 얘는 5의 9제곱분의 1을 물어보는 거랑 똑같네요. 이 상황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야 f 5의 9제곱분의 1 얼마야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 얘 때문에 라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5의 9제곱분의 1은 당연히 한 엄청나게 작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 상에서 보자면 5의 9제곱분이 엄청 거의 0에 가까운 애일 거예요. 따라서 fx에 대입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세요? fx에. 왜냐면은 x가 k보다 클 때 요거 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긴 대입할 수 있죠. 이해가세요? 여긴 대입할 수 있죠. 그겁니다. 문제를 보시면 대입할 수 없나? x가 k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제2고 얘니까 쟤 대입할 수 없구나. 쟤도 대입 못하네요? 불편해. 그럼 제가 어떻게 찾지? 고민이네요. 이 영역이 여기까지 지금 쌓여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또 고민을 해보셔야죠. 자, 결국은 우리가 f의 5의 9제곱분의 1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인 겁니다. 그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5의 9제곱분의 1이 어떻게 나올지 나는 몰라요. 그죠? 하지만 앞에서 그래프에 의해서 두 가지를 같이 써먹을 텐데 뭐부터 써먹을 거냐면 요거부터 써먹을 겁니다. 이 그래프. 크리티컬하게 작용하진 않는데 내가 5의 9제곱분의 1이 뭔지는 모른댔잖아. 그러니까 5의 9제곱분의 1이 한 요 정도 붙어 있을 거 엄청나게 작은 수일 거예요. 0에 가까운 수일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5의 9제곱분의 1을 대입할 수는 없지만 요 fx의 결과가 5의 9제곱분의 1일 수는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뭐를 집어넣었더니 결과가 5의 9제곱분의 1이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먼저 볼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써먹을 건데 다소 산술적으로 좀 처리가 되는 건 이해해 주시고요.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f에다가 무엇을 대입해야지 5의 9제곱분의 1이야? 요건 물어볼 수 있다고요. 만약에 이 값이 뭔지 모르니까 뭐라고 넣을까? 미지수 아무거나 알파라고 할까요? 요걸 알파라고 놓으면 만약 이거이면 문제에서 그리고 이 알파가 만약에 알파가 k보다 크다면 이렇게 되고 이고 알파가 k보다 크면 자연스럽게 앞에서 가정해서 fx가 3x라며 그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라는 애가 k보다 크면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할 수 있는 셈이잖아요. 이렇게 대입해도 되잖아요. 그럼 얘는 f의 요 자리가 5의 9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럼 3알파에 하고 끝낼 수 있잖아요. 요거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풀어봅시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요게 플랜입니다. 이게 플랜이에요. 플랜을 이렇게 잡고 가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를 대입해야지 5의 9제곱분의 1이 나올까로 가봅시다. 알파 자리가 k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f 알파는 5의 5분의 1의 알파 마이너스 3제곱이 될 거고요. 그죠? 그게 이제 5의 9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됐어요? 그럼 뭐 자연스럽게 이게 5분의 1의 9제곱이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알파 자리는 10인가요?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됐어요? 그럼 결국 앞에 있는 플랜에 적용시켜서 본다면 결국은 f의
F 알파가 3 알파인데 이 알파 자리가 12가 된 거니까요. F에 5의 9제곱분의 1은 여기다가 12를 대입해 주죠. 36이다가 되는 거죠. 끝났습니다. 요거 이해 가십니까? 중간 과정 좀 점프가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다시 앞에 상황이랑 엮어보세요. 엮어보시면 X자리에는 K보다 큰 수만 넣을 수 있고요. K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중간 어디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K보다 큰 수만 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K보다 큰 적당한 알파라는 애가 있다고 친 거예요. 그래서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의 Y좌표가 5의 9제곱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알파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알파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F 알파가 3알파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 알파는 여기쯤 있는 애예요. 그죠? 그래프로 이해하자면. 그리고 이게 이제 5의 9제곱분의 1이 된 거고 우리는 이 자리만 처리하면 되는데 이런 알파는 우리가 K보다 큰 알파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서 참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됐죠? 이런 플랜으로 간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다음 거 볼게요. 163번 볼 겁니다. 여기서 물론 그래프의 개형을 아셔야 문제를 풀겠지만 되게 적극적으로 쓰이진 않아요. 중간 그 고리를 푸는 역할 정도로 그래프의 개형이 쓰이는 거고 적극적으로 쓰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163번이었나요? 그죠? 걔를 보시면 그래프의 개형이 없으면 문제를 아예 못 풉니다. 그래프의 개형이 아주 적극적으로 쓰이는 문제예요. 자, 163번. C의 163번이고 이게 2024 학년도 수능이죠. 방금 봤었던 건 그러니까 이번 수능이었고 요건 수능 21번이고요. 이게 조금 더 어려워요. 자, 양수 A에 대해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 정의됐습니다. 정의된 fx라는 애가 있는데요. 그 fx가 영역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언제? x자리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을 때. 또 a의 로그 4의 x 마이너스 5. 언제? x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긴 6보다 작을 때라고 할게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중첩되니까요. 이렇게 fx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fx에 대해서 다음부터 따지고 있는 영역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자, 구간을 잡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간을 t-1부터 t 플러스 1까지라는 닫힌 구간을 잡습니다. 그죠? 이 닫힌 구간에서 fx의 최대값을 우리는 gt라고 하기로 했어요. 됐죠? gt라고 하기로 했고 t값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구간 0부터 무한대까지 여기에서 gt의 최소값이 5가 돼야 된대요. 그렇게 되는 양수 a의 최대값이 얼마냐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fx에 대한 그래프의 개형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fx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건데 일단 주어진 구간 자체가 마이너스 1부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정의됐으니까 딴 데 볼 필요 없이 x축을 쭉 그릴 건데 그죠? 이 위에 f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마이너스 1부터 일단 대입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를 넣어보세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를 넣어보세요. 얼마예요? 여기 마이너스 7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7입니다. 무지하게 작아요.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7. 와, 내려와라. 한 요 정도 있어요. 그죠? 대충 요 정도라고 할게요. 이 정도부터 해서 올라갑니다. 0 대입하면 0일 거고요. 0,0 지나가고요.
그리고 6이 1, 2, 3, 4, 5, 6 요 정도라고 칩시다. 라고 했을 때 중간에 3에서 꼭지점을 가질 거고 3,9를 지나갈 겁니다. 이 정도로 잡을게요.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끼옷하고 올라가서 찍고 내려오죠.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내려오고요. 6대입하면 0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갖는데 A 자리는 양수라고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A 자리는 양수로 보장이 되어 있고 밑이 4니까 증가하는 그래프의 개형일 겁니다. 그죠? 정의역은 x가 5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6부터 그릴 거니까 실제로 6 대입했을 때 로그 4의 1이 되기 때문에 6,0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프의 개형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A 자리가 크면 이 폭이 좀 더 커질 거고요. 그죠? A 자리 커지면 좀 폭이 커질 거고요. A 자리가 작으면 좀 내려갈 거고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지금 그려놓은 게 y는 fx입니다. 3대입했을 때 9죠. 자, 문제는 얘가 gt라는 녀석을 만들기 위해서 t값을 정함에 따라 변한다는 거죠. 자, t-1부터 t 플러스 1까지인데 t는 0부터 시작된대요. 자, t가 0일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구간이 잡히는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구간이 잡혀서 그 구간에서 최대값을 물어봐요. 따라서 사실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7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0부터 3까지라는 이 구간에서는 증가하죠. 그래프가. 그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값은 항상 어디예요? 오른쪽 끝이에요. 됩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잡아놓은 구간에서 1을 대입했을 때가 딱 5가 나올 거거든요. 여기가. 그죠? 실제로 1 대입해 보세요. 5 나오죠? 어렵지 않잖아. 1을 대입해 주시면 5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쭉 따라가면 따라 오른쪽 끝만 따라갑니다. 오른쪽 끝만. 어디까지? t가 뭐가 될 때까지? 2가 될 때까지. t가 2가 될 때까지 오른쪽 끝만 따라갑니다. 그죠? 최대값은 오른쪽 끝으로 채택될 거예요. 이렇게 채택될 거예요. 그죠? 3을 넘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t가 2를 넘어가면서부터 어때요? t 값이 한 2.5 정도 된다 칩시다. 오케이? t가 한 2.5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3.5랑 1.5 사이가 있을 거야, 구간이. 그 안에 최대값 누구야? 3 대입했을 때 변하지 않죠, 이 다음부터는. 상수함수처럼 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한동안은 함수함수입니다. 언제까지? 3을 포함하고 있는 구간까지. 즉 t 값이 3을 포함하려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잡히니까 t가 3일 때도 있고요. 4일 때도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4일 때까지도 확정이에요. 4일 때까지 확정이고 5일 때서부터는 벗어나죠. 마이너스 4부터 저기까지가 되죠. 됐습니까? 4부터 맞나? 구간이 t-1부터 t 플러스 1까지잖아. 그래서 5 정도가 되면 구간이 4부터 6까지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최대값이 왼쪽 끝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되겠어요? 다시 t값이 4까지예요. t가 4일 때까지만 해도 3부터 5까지라는 구간이에요. 3을 달고 있죠. 그죠? 3을 달고 있으니까 4 대입했을 때까지만 해도 최대값 얘고요. 4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왼쪽 끝을 최대값으로 잡아서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왼쪽 끝을 잡아서 내려온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잡혀요. 되겠죠? 그런데 5보다 내려가면 안 돼요. 됩니까?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아직 최대값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t가 5일 때까지는 왼쪽 끝인 4 대입했을 때 얼만데? 저다 넣어보시면 4, 4, 16에 24니까 8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5를 대입했을 때까지면 최대값 8 이렇게 잡힐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다가 한계가 있어. 됩니까? 여기가 8이에요. 근데 문제는 로그로 넘어가면서부터야. 그죠? 실제로 t값이 6이라고 칩시다. t가 만약 6이라고 한다면 잡히는 구간은 5부터 7까지죠. 됐어요? 됐어요? 근데 실제로 저기도 5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위에 식에다가 5를 집어넣어 보시면 이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t에다가 5를 대입해 보시면, 그러니까 t에다가가 아니지, x에다가 5를 대입해 보시면 f5가 실제로 마이너스 25에다가 더하기 30이니까 다 5가 나와요. 내가 허락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죠. 왜냐면 문제에서 GT의 최소값은 5를 했으니까 얘보다 GT의 그래프가 내려가면 안 되거든. 마지노선에 걸리는 겁니다. 언제? t가 6일 때. t가 6이 될 때 5부터 7까지라고 잡아놓을 건데, 그죠? 5일 때가 딱 얼마라고요? 그때가 5라고요. 그래프가 좀 이상하지만 봐주세요. 여기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오른쪽 끝이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어. 네가 더 작아도 돼. 왜냐면 최대값이 5니까. 여기까지는 받아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6을 살짝이라도 넘어가는 순간부터 왼쪽은 더 작아져요. 그죠? 왼쪽은 더 작아져요.
근데 오른쪽 끝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6보다 살짝 더 갔어. 그래서 구간을 한 6.1 정도로 잡았다고 쳐봐. t값을 만약에 한 6.1 정도로 잡았다고 쳐봐요. 가령. 그러면 6보다 살짝 더 갔잖아. 그지? 그럼 구간도 5.1부터 7.1까지죠. 살짝 더 갔죠. 그죠? 그러면 왼쪽에서의 최대값은 5보다 반드시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른쪽 끝이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작거나 어쨌든 5가 안 돼버리면 최대값은 왼쪽 끝이나 뭐 오른쪽 끝이 될 텐데 걔가 5보다 작아지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망하죠. 최소값 5가 아니죠. 5보다 더 작은데 이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아까 조언 드릴 때 특수하게 생각해를 했던 게 오케이? 자연스럽게 여기서 바톤 터치가 돼주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얘가 충분히 올라와 있으면 되죠. 이렇게 충분히. 올라와 있어서 자, 너 5대입했을 때 5였지. 근데 공교롭게도 7대입했을 때도 5야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범위가 이렇게 살짝 밀리더라도 상관없죠. 더 커졌어. 문제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특수한 상황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7,5 지나가면 돼요. 끝입니다. 쌤, 그러면 이게 더 커도 되나요? 더 커도 돼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A의 최대값 맞아? 최소값이죠. 문제를 보다 보니까 말이 안 돼서. 문제에 A의 최대값이 아니라 A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가 사실은 막 100, 1000 막 이렇게 되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돼요.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A의 뭐? 최소값을 원하잖아. 그러니까 A가 너무 커지길 바라는 건 아니야. 딱 요거를 지킬 정도까지만 커졌으면 좋겠어. 이 때문에 딱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특수하게 뭐 7,5를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끝이에요. 이해가십니까? 7,5를 지나가주면 돼요. 7,5를 지나가준다는 건 저기다가 7 대입했을 때 즉 G가 아니지 F에 7이 오면 된다는 얘기고요. 즉 저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로그 4에 7 대입했으니까 2고 그 앞에 A 붙었고 얘가 오면 된다고요. 자연스럽나요? 그럼 로그 4의 2라는 게 4라는 게 2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빠지면 2분의 1이 돼서 2분의 A가 5가 되는 거니까 A 얼마? 10이면 충분하다 이거죠. 이게 A의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풀리는 문제예요. 됐습니까? 요건 그래프의 경우에 좀 필수적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아까 우리가 개념 설명했을 때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양끝점 딱 잡아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체크해야지 요 정도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좀 더 딥하게 들어가죠. 이 정도를 좀 봐주셔야 되겠다. 인데요.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 전전 수능이고 여러분들이 볼 수능 전전 수능이고 바로 전에 수능이 아까 봤었던 문제인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기는 어때요? 얘가 좀 더 그래프적이고요. 그죠? 아까 봤었던 게 조금 더 산술적이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변화가 느낀다는 거고 이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문제는 어땠느냐를 보시면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 전에 문제를 봐주시면 요거는 그냥 살펴볼게요. 뭐 최근에 나왔던 주요한 문제 2개는 봤고요. 그 전 문제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앞에부터 보세요. 앞에부터. 맨 앞에부터 C. 일단 맨 앞에부터 보시면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출제 안 돼요. 출제가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연습하세요. 오케이? 연습하세요. 왜 출제가 안 된다고요? 아까 문항 분석 보셨지만 지수로그 함수 이쪽 그래프 문제의 자리는 4점짜리 문제 자리예요. 그죠? 그럼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뭐 지수함수의 그래프 유형 1이나 뭐 유형 2, 유형 3, 4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지수함수 뭐 최대값, 최소값 정도 구해보시고 뭐 그래프 개형 그려보시고 이런 문제들은 나올 리가 없죠. 너무 쉬워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연습으로 삼고 푸세요. 출제는 안 될 거예요. 오케이? 출제는 안 될 거예요. 그럼 어디부터 출제가 가능한 애들이 나온다는 거냐라고 하시면 실상 최근 추세에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건 교점부터입니다. 유형 8부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유형 8 전까지 풀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유형 8 전까지는 기본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이야. 그래프를 그려놓고 물어볼 수 있는 요소. 오케이? 다만 너무 쉽기 때문에 출제가 될 가능성은 높진 않다. 그럼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애들은 누구부터야? 유형 8부터예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점 잡는 문제들이 원래는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출제에. 그랬어요. 불과 한 2, 3년 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점 잡아서 푸는 문제들이 근간을 이루었어요. 참고로 여기 있는 문제가 다가 아닙니다. 아까 내가 말했지만 D라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댔잖아. 그지? 지수 방정식, 부등식, 로그 방정식, 부등식도 그래프로 해석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사실상 교점 잡아서 푸는 문제들이 근간을 이루어요. 근간을 이루는 게 그런 문제들이었다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유형 8에서 보시면 52번 같은 문제도 있고요. 안 어려워요, 이거 생각보다.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넘어가셔서 보이는 뭐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고 뭐 그런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58번 같은 문제도 괜찮은 문제고요. 어려워요. 근데 문제풀이의 근간이 뭐라고요? 핵심이 교점 잡기예요. 교점 찾자예요. 그러니까 교점의 좌표를 딱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점의 좌표를 잡은 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넘어가셔서 보시면 50번대, 60번대도 넘어가시면 또 이제 로그 그래프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도 할 말 없겠죠. 똑같죠. 그죠? 똑같죠? 기본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출제가 안 될 거고요. 그죠? 출제가 된다면 4점짜리 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4점짜리 급 문제들이 어디부터 나온다고요? 교점 잡는 애들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유형 11에 보시면 위에 점이라고 하면서 뭐 교점 잡는 티를 좀 내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문제가 있다. 73번 같은 문제가 되게 대표적인 문제예요. 이거 좀 오래된 문제긴 한데 73번 문제 보세요. fx, gx, hx 잡으면서 교점 PQR 잡히는 거 보이세요? PQR. 그러니까 PQR의 좌표를 잡으면 문제가 풀립니다. 좌표 잡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교점 찾는 문제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예, 넘어가셔서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기본적인 문제들은 당연히 출제가 안 될 거고 그럼 딥한 문제로 넘어가면 어디로 또 넘어가야 돼? 그러면 또 교점 문제입니다. 108번부터 나오는 문제들 좀 눈여겨보시면 돼요. 108번 보이세요? 요것도 좀 오래된 스타일의 문제인데 A1, A2, B1, B2 교점 잡으면 문제 풀립니다. 오케이? 교점을 잡아서 문제를 푸는 애들이 원래 근간을 이루었다. 예, 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형 17 보지 마시고요. 넘기세요. 유형 17은 넘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기 다소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한번 시도는 해보십시오. 근데 요즘 추세의 문제 난이도 꽤 딥해요. 120번, 123번 같은 문제들이 교점을 찾을 수 없어요. 교점을 찾을 수 없고 대소관계랑 부등식으로 문제를 푸는 애들이 있어요. 체크해 놓으세요. 120번, 123번. 요런 류의 문제들은 좀 어렵습니다. 122번도 마찬가지긴 해요. 요런 애들은 교점을 직접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점을 못 찾아요. 그냥 비교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값들이 있는데 그걸 구해서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렵습니다만 출제가 안 될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좀 딥하게 들어가면 여기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겠다. 옛날엔 이런 애들도 있었다. 뭐 그래요. 뭐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넘어가서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데 이것도 교점 잡는 거고 넘어가서 유형 21번부터 나오는 문제들도 전부 다 도형 관련된 문제들이거든요. 뭐 넓이 구해라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얘도 결국 다 뭐야? 교점 잡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문제 유형들이 많이 좀 다각화되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그래프의 개형을 잡는다든지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세는 뭐였어? 기존 대세는 교점을 잡아서 뭐 도형의 넓이를 구하든 뭐를 구하든 하는 거예요. 길이를 구하든 하는 게 기존의 대세격인 문제들이었고요. 최근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변화가 있어서 어떤 부류의 문제가 나온 거야? 24학년도 수능을 보시면 방금 봤었죠? 24학년도 수능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특수한 그래프의 상황을 네가 파악해야 돼가 된 거고요. 결국은 그래프입니다. 그죠? 그래프였던 거고 25학년도 수능을 보시면 바로 봤었던 160번이죠. 그죠? 그런 애들을 보시면 좀 더 산술적인 쪽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좀 약해진 거고 그럼 얘네들은 보시면 어때요? 교점을 잡는 스타일의 문제들은 아니죠. 그죠? 요건 좀 교점적 요소가 없지 않지만 그래서 최근에 좀 변화하고 있다. 그럼 변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솔직히 얘네보다 얘가 계산도 덜 하고요. 발상도 어렵지 않아요. 얘는요. 노가다도 좀 심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쉬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가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같은 문제들이 몇 개가 있어요. 진짜 계산 말도 안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교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요즘에 잘 안 나오고 있는 거다. 감사한 거다. 감사한 겁니다. 근데 몇 개 더 봐야 돼요. 사실 D까지 넘어가서 몇 개를 더 봐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 보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문제들은 좀 풀어보셔야 되긴 해요. 언제 획 돌아갈지 모르잖아. 그지?
그리고 이게 좀 근간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교점을 잡아서 푸는 문제들이 그걸 좀 풀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도형 나와 있는 문제들은 되도록 다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 교점 잡아서 푸는 문제들입니다. 조금 올드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풀어보셔야 되고요. 이런 올드한 문제들도 풀어보셔야 되고요. 네. 120번, 123번 한번 간만 좀 잡아줄까? 한번 보실래요? 123번. 어떤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딥하게 볼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런 거 경험이나 좀 해보자라는 취지거든. 경험이나 좀 해보자. C의 123번 한번 같이 보실게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교점을 직접적으로 잡아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도 있다. 이렇게 안 지워져. C의 123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제일 어려운 스타일의 문제들이 사실 이런 애들이 어려운 문제들인데 y는 절대값의 로그 2의 x 그리고 y는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놓고 그래프도 그려놨죠. 그래프 없으면 문제 못 풀어야 해. 요즘 추세 중에 또 하나. 그래프를 과거만 하더라도 그래프가 좀 딥해요. 좀 빡세요. 그러니까 줘요. 야, 그래프 줄게 네가 알아서 요거 가지고 놀아봐 하는데 요즘 추세의 문제들은 그래프를 잘 안 줘요. 안 주는 경우들이 좀 많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래프 네가 한번 직접 그려야 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능력 자체도 좀 중요하다. 대신에 그래프는 좀 덜 복잡하다. 예전에 비하면 그래프는 좀 덜 복잡하다. 예전 그래프가 훨씬 더 복잡해요.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죠. 일단 통하고 튕기죠. 얘가 y는 로그 2의 x의 절대값 씌운 애고요. 보시다시피 이 자리가 1,0이 될 겁니다. 그리고 0,2를 지나가면서 증가하는 그래프의 경우 얘가 y는 2의 x제곱이고요. 그리고 y는 2분의 1의 x제곱도 있는데 걔는 이렇게 내려가면서 교점이 생기죠. 이렇게 내려가면서 교점이 잡히죠. 그림이 약간 좀 그지 같긴 한데 감안해 주세요. 얘가 이제 y는 2분의 1의 x제곱이고요. 교점이 보시다시피 3개. 하나는 p, 하나는 q, 하나는 r인데 각각 어떻게 생긴 교점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P 같은 애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P는 점 P 같은 애는 어떻게 생긴 애냐면 Y는 점 P는 분석을 해보자면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랑 Y는 보세요. 1보다 작을 때죠. X자리 1보다 작은 거 대입하면 당연히 음수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붙은 겁니다. 마이너스 로그 2의 X인 거예요. 요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그의 2분의 1의 X예요. 그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점 P는 얘네들이 교점이에요. 얘네들이 교점. 얘랑 얘의 교점이에요.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이해가세요? 역함수 관계. 참고로 점 P뿐만이 아니라 점 P뿐만이 아니라 점 Q도 있는데 점 Q는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랑 똑같이 이번에는 y는 로그 2의 x의 교점인 거예요. 그죠? 점 Q는. 그러니까 증가하는 그래프 이렇게 생긴 애지. 그런 식으로 찾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역함수 관계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역함수 관계라는 얘기는 점 P의 자리를 우리가 x1, y1으로 놓기로 했거든요. 그죠? 이 자리를 x1, y1으로 놓기로 했는데 그럼 x1과 y1은 같겠네요. y는 x 위의 점이라는 걸 상상하실 수 있겠죠. 됐습니까? 교점이니까 y는 x 위의 점일 거다. 그래서 이 자리를 그림이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책의 그림을 보세요. y는 x입니다. 얘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q랑 이제 r에 대해서도 그럼 좀 어느 정도 좀 보이시죠? 뭐 대칭성 관련해서 좀 보실 수도 있겠고. 되겠습니까? 자, 그럼 밑에 있는 기니디를 봅시다. 기억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게 지금 이 정도 분석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푸는 방향 자체가 좀 독특해서 보시면 기억이 2분의 1보다 크고 x1이 1보다 작대요. 이거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이거 어떻게 풀면 될까요? 요런 게 문제예요. 요런 게 문제예요. 자, 어떻게 푸냐면요. 보세요. 2분의 1을 대입하고요. 1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얻다가. 어떤 그래프에도 상관없어요. 로그를 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요 녀석과 관련이 있는 게 y는 절대값 로그 2의 x나 y는 2분의 1의 x니까 뭘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그죠? 근데 일단은 여기다가 여기다 대입해 봅시다. 로그 2의 x에다가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죠. 뭐를? 2분의 1과 1을 대입해 보세요. 실제로 1은 여기 있죠. 그죠? 1은 여기 있으니까 1보다 x1이 더 작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죠? 실제로 로그 2의 x자리에 x자리 1을 대입하면 0이 되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죠? 걔보다 왼쪽에 있는 거 확실하죠? 그럼 문제는 뭐야? 2분의 1을 대입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로그에 2의 2분의 1의 절대값 씌워놓으면요. 1이죠.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2분의 1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y는 1이 될 수 있는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1은 교점이긴 하지만 대입해서 뭘 풀 수 있는 애가 아니라고. 찾을 수가 없고요. 특정 지을 수 없고요. 단 2분의 1을 대입해주면 어디에다가? 로그 2의 x자리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 주시면 얘가 실제로 1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같잖아. 그지? 걔보다 밑에 있죠. 그죠? 점피가. 걔보다 좀 더 밑에 오른쪽에 있죠. 그 말인 얘기는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보다 x1을 대입했을 때가 좀 더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기억이 참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치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간접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요즘 추세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류의 문제가 가장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문자 풀기 힘들 것 같아서. 니은 보시면 어때요? 니은에는 또 요걸 참고짓을 구하래요. x2, y2 빼기 x3, y3가 0이랍니다. 0이랍니다. 요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간단하게 점Q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참고로 점Q의 좌표가 x2, y2고요. 이 자리가 x2, y2고요. 이 R 자리가 x3, y3입니다. 여기서도 뭐가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점Q란 녀석은 누구의 교점이야? 라고 물어보면 점Q는 y는 2분의 1의 x제곱과 y는 로그 2의 x의 교점입니다. 그죠? 1보다 큰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절대값을. 따라서 여기다가 x2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그죠? 그럼 점 R은 어떻게 잡히는 거죠? 점 R은? 얘는 y는 2의 x제곱이랑 그죠? 2의 x제곱이죠. 2의 x제곱이랑 또 누구랑? y는 로그 2의 x에 마이너스 붙인 녀석의 교점이에요. 무슨 관계인지 좀 티가 나세요? 무슨 관계인지 티가 나세요? 정리 좀 해드릴까요? 얘가 x2, y2고 얘가 x3, y3라며. 자, 여기다가 그러면 x2 대입하면은 y2죠. 그죠? 여기다가 x2 대입하면 y2죠. 돼요?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x2 대입하면 같겠죠. 그죠?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분의 1의 x2제곱이 로그 2의 x2제곱이 돼야 돼. x2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연스럽나요? 얘는 그럼 뭐예요? 비슷하게 보면 여기에다가 x3 대입하면 참이죠. 그죠? 따라서 2의 x3가 여기에서 이게 y2로 같은 거고 x3가 로그 2의 x3인 거고 마이너스 붙여놓고 이게 y3인 거예요. 됐어요? 자, xy 자리 바꿔봐. 여기서 그러니까 연립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연립이랑 이렇게 연립돼 있는 거죠. xy 자리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무슨 식이 되나요? 자, 2의 x3제곱이 y3죠. 그죠? 다시 2의 x3제곱이 y3죠. 이걸 원래 직접 손으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 짓거리를. 되게 귀찮고 복잡한 일이긴 해요. 그럼 x3는 로그 2의 y3죠. 됐어요?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또 엮어보시면 마이너스 붙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올려서 마이너스 1제곱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 놓으면은 이제 로그 2의
x3의 마이너스 1제곱이 y3다.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얘를 넘겨보시면 결국 x3분의 1이 넘어가서 2의 y3제곱이 되네요. 그죠? 되겠어요? 여기서 x3, y3 자리를 바꿔보시고 여기서 x3, y3 자리를 바꿔보시면 얘랑 똑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할까? 요거를 역수를 취해서 직접적으로 좀 더 티를 내주려면 x3는 2분의 1의 y3 제곱이다라고 하면 좀 티가 더 날까? 똑같거든요. 보세요. 얘네들이 같죠? 그죠? 요 자리가 요 자리가 y3고 요 자리가 요 자리가 y3고 요 자리가 x3면 똑같잖아요. 여기도 얘네들의 관계랑 요네들의 관계가 똑같죠. x, y 자리 바꿔놓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래프로 봤을 때 이미 좀 착안하셔야 되는데 얘네들이 ynx의 대칭이라고요. 그죠? 요런 사실들을 원래 그래프를 보고 파악을 하시고 설마 이거 얘네들 y는 x의 대칭 아니야? 해보니까 되겠네? 라는 거 파악을 하셔서 결국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x3라는 녀석은 y2랑 같은 거고요. 그죠? 요 y3라는 녀석은 x2랑 같은 거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x, y 자리 바뀐 거야. y는 x의 대칭이야. 그래 놓으면 같아지니까 0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니은도 참이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쫄지는 마세요. 안 나와요. 이런 문제. 요즘은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지수로 함수를 딥하게 들어가면 이런 정도까지도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서 한 번은 경험할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다루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디귿을 보시면 여기서 앞에서 밝혀냈던 사실만으로도 이제 디귿을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울게요. 이게 지금 문자들이 많이 나와서 내가 설명하는 것만 듣고서는 헷갈릴 수 있어서 직접 손으로 한번 다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디귿을 보시면은 디귿에 x2에 x1-1 여기는 y1은 y2-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죠. 기니리 문제에 원래는 기니리 문제인데 부등식이 등장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고려해야 될 게 있거든요. 몇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함수값, 높이입니다. 누가 더 위에 있어, 누가 더 밑에 있을까, 누가 더 커, 작어. 직접 비교할 수 있고요. 그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기울기예요. 누가 더 기울기가 커, 작어. 뭐 음수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될 게 기니리 문제인데 부등식이 나오면 원래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함수값, 누가 더 크냐, 작냐. 두 번째가 기울기. 그리고 마지막이 지금은 안 나와 있지만 인테그랄로 표현하는 식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죠? 인테그랄 기호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넓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로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직관적인 이해를 할 때는. 오케이? 그래프로 해석할 때는. 지금 보시면 근데 공교롭게도 얘는 x2고요. 얘는 x1, y1이에요. 그죠? 그러면 x2랑 x1-1을 어떻게 곱해? 이거 뭐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할 요소가 없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산할 요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x는 x끼리, y는 y끼리 엮어서 보자고요. 이해가세요? 그래 보면 여기서 얘를 넘길까요? x1 자리가 여기잖아요. 1보다 작네요. 음수네요. 그럼 얘는 못 넘길 거고 뭘 넘기는 게 좋을까? x2 자리는 확실히 1보다 크니까 x2를 여기쪽으로 넘겨주시고 y1을 이쪽으로 넘겨볼까요? 라고 하면 양수니까요. 다시 x2는 1보다 커요. 양수예요. 그리고 y1은 1보다 안 큰데? 불편하네. 기울기 비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x2를 넘겨서 x2분의 y2-1을 난 만들고 싶었던 거고 x는 x끼리. x랑 y, 그러니까 2는 2끼리. 한 점에서 비교하고 싶어서. 여기서는 y1을 넘기고 싶어요, 사실은. y1을 넘기고 싶은데. y1이 지금 보시면 양수죠? 양수인 건 맞죠? 그죠? 그러니까 y1으로 양변을 나눈다고 해도 부등호 방향이 안 변하겠죠? 그래서 얘는 y1분의 x1-1이라고 해도 되죠? 요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양수니까 x2도 양수고요. y1도 양수니까 양변에서 똑같이 나눈다고 하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앞서서 우리가 니은을 확인하면서 얘네를 3로 바꿔줄 수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x3분의 x3분의 y3-1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랑 똑같죠? y1은 x 아닌데 얘가 바뀐다. 아이 헷갈려. 잠깐만요. 원이 그대로고 내가 원투를 헷갈렸다. 미안해요. 원투를 내가 헷갈렸다. 얘는 냅두고요. 그러면 잠시만. 정정. 미안해요. 내가 얘를 헷갈렸어. 다시 볼게요. 다시. 헷갈렸어. 2를 3로 바꿀 거야. 2를 3로 바꿀 거니까 얘가 넘어와야 돼. y2 1보다 크죠? 반대입니다. 이 자리가 0보다 크고요. 그러니까 얘를 넘겨서 y2-1분의 x2 이렇게 만들게요. 미안.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도 x1-1을 넘길 건데 x1이 여기 있잖아요. x1이 여기 있으니까 -1을 해주면 음수예요. 그죠? 그럼 양변에서 x1-1을 나눠주시면 x1-1분의 y1을 하면서 부동의 방향이 바뀝니다. 오케이? 왜냐면 얘가 음수라서. 이 자리가 음수라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이면 이게 참이겠죠. 되겠어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리를 x3 빼기 1분의 y3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죠. 똑같죠. 그래 놓고 얘를 기울기로 판단하자는 겁니다. 기울기로 판단하자는 거예요. 무슨 얘긴데요? 자 보세요. 요게 의미하는 게 일단 뭘까요? 요게 의미하는 건 x1, y1이랑요 1,0을 지나는 요걸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식을 바꾸는데 내가 너무 열정을 쏟았네. 그래서 괜히 헷갈렸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요거예요. 이런 식으로 봐줄 수 있다. 이해가세요? 그럼 x1, y1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지나면서 1,0이 여기 있거든요. 그죠? 그럼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생겼죠. 이 직선 이렇게 생겼죠. 그럼 기울기 누가 봐도 적당한 음수겠네요. 그죠? 정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얘는 어때요? 마찬가지로 해석해 줄 수 있겠죠. 얘도 앞서서 설명한 거랑 마찬가지로 x3, y3랑 1,0을 지나는 요걸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겠죠. 그럼 x3, y3가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 있고요. x1, y2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1,0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기울기가 얘가 더 작은데? 문제 없나? 책 보세요. 문제가 없네? 작네? 부등호 내가 잘못 썼나? 잠시만요. 맞죠? 1,0이랑 1,0과 얘가 기울기가 더 작은 게 맞아. 그럼 이거 참인데? 이상하네? 왜 참이지? 내가 뭐 잘못 썼나 문제? 잠시만요. 내 기억에 디귿이 땡, 디귿 땡인데. 디귿 땡인데? 왜 되지? 중간에 식 바꾸면서 잘못했나? 요건 맞아요. 요거고, 요 직선은 r과 1,0을 지나가는 직선이기 때문에 r과 1,0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가 더 작은 게 맞아요. 얘보다. 그죠? 가파르게 더 떨어지니까. 이거 참인데? 근데 위에를 보시면은 x1 빼기 1이 음수죠. 그러니까 양변에서 x1 빼기 1을 양변에서 나눠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게 맞죠. y2 빼기 1은요? y2 빼기 1은 양수죠. 음수네요. 맙소사. 여러분 미안합니다. y2 빼기 1이 니네들 좀 남 탓을 내가 자꾸 해요. 미안해요. y2 빼기 1 음수잖아. 아무도 말 안 해줬어. x2가 1보다 큰 거잖아. y2는 얘잖아. 음수잖아. 나도 헷갈렸어요. 미안해요. x2에서 1을 빼면서 양수지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y2 빼기 1이면 y2 얘잖아요. 1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보다 작잖아요. 음수네요. 그럼 부동 방향이 안 바뀌어야 되는 거네요. 그죠? 음수니까 양변을 음수로 나눌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동호 방향은 바뀌었다 다시 바뀌었으니까 안 바뀌고 그대로 가는 건데
실상 봤더니 얘가 더 작아. 그러니까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디귿은 땡인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계산이 틀렸네 앞에서. 그죠? 계산이 틀렸네. 요런 애도 있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얘기 몇 번 반복하는데 이런 거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건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요거를 좀 메모는 해오세요. 생각의 틀을 좀 넓히셔야 됩니다. 기니디 문제야 부등식 문제 나왔어? 기울기 고려해야 돼. 오케이? 나중에 니네 수투 같은 데 정적분 문제 있었는데 또 거기서 기니디야? 막 저기 있어요. 부등식이 있어요. 그죠? 근데 뭐 고려해야 돼? 넓이 고려해야 돼. 요거 항상 생각해 두셔야 된다. 산술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죠? 계산해서 뭐 얘는 7이고 얘는 3이니까 7이 3보다 크지롱 이게 아니죠. 그죠? 그래프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불만한 문제는 사실은 없고 안 풀어도 되는 걸 좀 제끼고 싶은데 너네들이 안 풀어도 될 거는 근데 안 풀어도 될 만한 문제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건 있는데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몇 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패스 몇 개 있을 거예요. 적당히 보고 넘어가세요. 패스 보여요. 보시면 지수로그 특히나 함수 초반부에 보시면 패스 있어요. 그죠? 적당히 보고 넘어가시고 규정 관련된 거 위주로 좀 핵심적으로 보시고 4점 위주로 보시고 오케이? 4점짜리 위주로 보시고 출제되는 건 4점이다. 정도면 정리가 될까요? 그죠? 도형 문제도 하나 풀어주면 좋은데 일단은 똑같아요. 교점 찾으시면 돼요. 도형 문제들 나오면 뭐 넓이 구해라 뭐 해라 하는데 교점 찾으면 문제는 다 풀릴 겁니다. 그래요. 정도? 안 풀어도 되는 건 아까 얘기했었던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로그 뭐 개수 교점 개수 구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지? 유형 17 정도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요거 정도나 제끼시고 나머지는 다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덤벼 보시고 그래서 오히려 다음 시간에는 할 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지수로그 방정식 부등식 볼 텐데 여기도 나오는 애들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어요. 최근엔 오히려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희소식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너무 산술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돼요. 산술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문제가 좀 쉬워지고는 있습니다. 다행이지 뭐. 그거는 내일이 아니지 다음 주에 보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메모하고 마무리하세요.